아, 예. 거기 학원 이름이 뭐였죠? 원비는 얼마죠? 비싼데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논술 과목을 상담하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근영이즘의 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한테는 너무 쉬운데 학부모님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학원 상담, 학교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학교 선생님하고 대면 상담을 한다거나 혹은 학원을 알아보실 때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학부모님들인데요. 생각보다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좀 좋은 이미지로 학원에 다니고 선생님이 또 우리 아이를 좀 더 예뻐해 주시고 우리 아이 편의 선생님을 만들 수 있을까? 실제로 제가 17년 동안 계속 학부모님들을 많이 상담을 해보고 저도 학부모로서 이제 학교나 학원에 상담도 많이 다녀보고 학원을 실제로 알아보러도 많이 다니는데 그럴 때 사실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네. 물론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이 좋은 이미지로 선생님께 다가가 주시고 선생님하고의 이런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시면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제 팁을 오늘 방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학원의 어떤 1급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대치동 학원가에는 상담실에서 기피하는 학부모님이 있으세요. 오히려 학생보다 이 학부모님들의 상담은 조금 내가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모 학원들에서는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네. 그래서 솔직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전화 상담일 텐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학원에 아이를 맡기거나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아이를 맡길 때도 또 간혹 내가 세금을 내니까 혹은 내가 돈을 내니까 아이를 맡기는 거야 라는 뉘앙스로 통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사실 강사들도 좀 교사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지키려 하지만 좀 많이 힘들죠. 자괴감도 느끼고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좀 아이를 너무 예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성실하고 예뻐도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상담을 하시면 조금 뒤로 이렇게 물러서게 된다고 해야 되나? 아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알려드리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같이 좋은 쪽으로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의지가 좀 많이 꺾이죠. 아이가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뭐하든 예의를 지켜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일단 예의의 기본은 사실은 처음 대면했을 때 혹은 처음 만났을 때 인사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일 기분 나쁜 통화가 전화를 하자마자 이제 서로 소개도 하기 전에 원비부터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름도 잘 모르고 막 여러 군데를 서치하다가 그냥 띡 전화를 해서 거기 어디였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좀 황당하고 좀 이렇게 좀 한 발짝 물러서게 되는 약간 이 학부모님은 뭔가 내가 진정성 있게 통화를 해도 뭐 퀄리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좋은 수업도 이 사람은 수용이 안 되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선생님을 내 아이 편으로 만들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처음에 만나셨을 때 인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인 거라 교사 입장에서도 그 학부모님을 어떻게 존중해 드려야 하는가, 예의를 갖춰야 하는가, 얼마나 같이 이제 아이를 위해 노력할 것인가도 달라진다.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예의를 좀 갖춰진 인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사실 첫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인사를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두 번째, 사실 이제 인사당하기 중요한 거는 우리 애를 잘 맡기러 갔으니까 아이 성향에 맞게 잘 반배치가 되고 커리큘럼도 알아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뭐 먼저 질문해야 되실지 모르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원비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근데 원비 먼저 물어보지 마시고 그 선생님의 스펙과 경험과 그다음에 그 선생님의 열정과 뭐 이런 걸 좀 보시고 시간당 비용을 협의하시는 게 맞지 비용부터 그냥 대뜸 물어보시고 비싸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질문을 하실 때도 사실 노하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수업의 퀄리티는 어떤지, 그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커리큘럼이나,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것들을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는 선생님이 계신가를 한번 보고, 사실 저는 꼭 짚어보는 게 전공자인 선생님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전공자이면서 경험도 좀 많으신. 그게 꼭 스펙뿐만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강의를 해서 실제로 이제 본인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셨다 하면 전문 지식도 좀 많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는지를 안 물어보고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물어보시길 바라요. 어떤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맡아주시나요? 라고 하면은 다 알아듣고 이제 상담실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경험은 이렇고요. 남자 선생님이고요. 어떻고요. 그럼 이제 그때 맞춰서 우리 아이는 성향이 이런데 어떤 선생님이 참 좋습니다. 이게 질문을 할 때 커리큘럼, 교재 퀄리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숙제 검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강사가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가. 그럼 잘못 가르쳐 놓으면 정말 안 가르침만 못해요. 이 주요 과목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노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제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상담을 인사도 잘했고 상담까지 해서 우리 아이를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제 학원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은 사실은 선생님 칭찬을 많이 해드리는 겁니다. 네. 이 칭찬이 정말 사람을 더 기쁘게 한다고 일단 선생님을 많이 제가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해서 칭찬해드려요. 그래서 저희 애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상하게 우리 수학 선생님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보통 다른 엄마들하고 상담하면 한숨을 쉬시는데 엄마랑 상담을 하면 되게 수다를 떠신대요. 엄마가 되게 편하게 상담을 하나 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좋은 점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 애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따르고 있으니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선생님밖에 없어요. 이런 말도 합니다. 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정말 거짓말은 아니고 그렇지 않은 학원에는 안 보내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을 계속 표현을 해주시면 더 이제 조금 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의심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을 믿겠다고 생각하시면 그 커리큘럼이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쭉 믿어주시고 분명히 그런 선생님들은 이제 또 믿음을 표현해 주시면 정기적으로 이제 체크를 또 다 해 주니까요. 그리고 또 대치동 어머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상담시의 특징. 절대 거의 컴플레인을 안 하십니다. 제가 사실 이제 대치동에만 강사 생활을 하다가 지방에서 이제 공부방 하고 이제 학원을 이렇게 키우면서 정말 놀랐던 게 학원을 끊을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나라는 학부모님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강사들에 대한 컴플레인을 너무 노골적으로 해서 강사랑 싸우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원 끊으시려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내세요. 근데 인간인지라 사실은 그런 거를 되게 좀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되게 성숙한 교사면 그걸 되게 받아들이겠지만 되게 그냥 인간은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잖아요. 아이에 대해 나쁜 말을 들으면 별로 학부모님들도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교사도 똑같이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이제 수긍이 안 되는 경우 좀 기분이 많이 나쁘고 그 아이가 그 반에 있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진정성 있게 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거리를 두게 되죠. 학부모님과 아이하고. 그래서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솔직히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끊으세요. 조용히 끊거나 다른 반으로 옮겨요. 저희들은 알죠. 저희 대치동 강사들은. 내가 마음에 안 들었구나. 무엇일까? 원래 이럴 때 잘못을 꼭 지적해주지 않고 그 사람이 스스로 알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이제 인간관계라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진심으로 다가가 주시면, 존중해 주시면 교사도 똑같이 그 아이와 학부모님까지 다 함께 내 자식같이 케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교사라는 직업이 가장 일찍 시작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대학을 갓 졸업하고 교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23, 4? 사실 공부만 했지 사회적 경험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까 학부모님들의 컴플레인이.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그건 젊은 교사들이 열정은 있지만 그 열정만큼 상처도 많이 받아요. 사실 내 자식은 내가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일할 수 있게 우리 애를 이렇게 맡아주시고 저도 집에서 한 2시간만 같이 있어도 폭발할 것 같은데 어쩜 저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아이를 독려해서 공부를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상담이 쉬워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을 내 아이의 편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의 성적이 쑥쑥 올라가게 하는 방법. 스텝 1. 강사를 존중하면서 상담을 하실 때 교사를 존중하면서 해주시는 부분들. 두 번째는 이제 상담을 하실 때 교습비만 물어보지 마시고 커리큘럼, 교재, 퀄리티, 그다음에 그 강사의 경력, 경험, 우리 아이의 성향까지를 디테일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초반에 체크를 좀 잘 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내가 맡겼다, 이 아이를. 그럼 좀 지켜봐 주시면서 강사님의 좋은 점도 칭찬을 해주시고, 혹여 내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컴플레인을 하고 싶다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도 조금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 정말 진짜 막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부터 이렇게 감정이 상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건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좀 그럴 정도가 됐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반을 이동을 하신다거나 학원을 끊으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좀 솔직히 말을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시나요? 네. 네, 우리 아이들이 학부모님들의 성장과 함께 동시에 함께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그날까지 근영이즘에서는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이렇게 저만 아는 정보 네, 이런 것들 제가 막 대거 방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